시기적으로 토마토를 정식하고 지금 양수분 관리를 해야 되는 시기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관리를 잘 해야만이 끝까지 고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하고 돈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몇 분이 이제 찾아와가지고 요청을 하길래 급하게 오늘 동영상 파일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 무엇이 토마토 맛에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거죠. 토마토는 이제 크게 맛이 있어야만 소비자 손이 가지 맛이 없으면 소비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맛있는 단맛이 나는 토마토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가 잠깐만요. 포인트를 보겠습니다. 막걸리 우리가 탄수화물이 당도를 올리기 때문에 다당체인 이 쌀가루, 밀가루, 보리가루를 식물에다 주게 되면 흡수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바로 흡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 공급해야 되겠죠. 그게 바로 이제 막걸리가 되겠습니다. 막걸리. 그 다음에 막걸리 가지고는 좀 부족하는데 여기다가 막걸리에다가 당밀을 풀어서 같이 혼합해서 뿌리에다가 간주해 주게 되면 꾸준해 주게 되면 당도가 상당히 당도 영향을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닌이 있어야죠. 아삭한 맛, 경도죠. 물렁물렁한 것은 맛이 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물렁물렁한 것은 이게 좀 아삭한 맛이 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딱딱해야만이, 단단해야만이 아삭한 맛이 나죠. 그래서 이 아삭한 맛, 경도를 향상하는데 인상 칼슘 액비까지 좋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인상 칼슘 액비 만드는 방법에 교육할 거고요. 그 다음에 사워니스, 시큼한 맛이죠. 그래서 유기산들이 들어가야만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액비 만들 때 펄빅산이 많이 들어가서 유기산이 많은 액비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터니스, 쓰고 짭짤한 맛이죠. 이시든 무기염류. 특히 이제 토마토는 항산가리를 많이 요구하는 작물이기 때문에 우리 액비를 만들 때 항산가리를 잘 활용해야 되겠고요. 또 소금을 좀 가미시키게 되면은 절대로 생소금을 쓰면 안 되고요. 발효시킬 때 소금이나 소금물을 넣고 발효시키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로마 향인데요. 휘발성 알코올 향이 되겠습니다. 막걸리 같이 발효된 액비를 쓰시고 특히 막걸리 써도 좋고요. 이렇게 전부 다 발효된 액비를 써야만이 휘발성 아로마 향이 나겠습니다. 색상은요. 색상이 중요하죠. 여러분들 이제 경매장에 가게 되면 제일 먼저 색상을 보고 가격 결정을 최우선시 여깁니다. 그래서 노란 색상, 토마토는 특히 그렇습니다. 다른 작물에 비해서 노란 색상이 나와야만이 끝까지 가격이 잘 나옵니다. 노란 색소가 띄어야 됩니다. 이 노란 색소하고 검정 색소가 합이 된 게 뭡니까? 된장색이죠. 된장색. 일명 우리가 짭짭이형 토마토 그렇게 기억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이 찾아오는데 유황 발효액비에다 해쇼가루를 진하게 해가지고 간주를 해주게 되면요. 바로 짭짭이형 토마토가 돼서 고가의 농산물로 바뀌는 것을 제가 집중적으로 지도를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산칼슘 액비. 인산칼슘 액비는요. 쓰게 되면 선명한 색상이 나고 경도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풍미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박스 숫자가 많이 나야 돼요. 수량이 많이 나야 되고 크기가 커야만이 1번, 2번, 3번 이렇게 커야만이 박스 숫자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미노산과 호르몬, 생장 호르몬이 들어있는 액비 이게 이제 활성액비인데 이 활성액비 만들 때 토마토는 항산가리를 많이 요구하는 작물이기 때문에 활성액비에다 항산가리까지 같이 넣어서 이게 수량과 크기 이런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액비를 만듭니다. 이 각종 액비 만드는 것을 제가 뒤에서 계속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게 나눠서 정식 이후 뿌리 할착기하고 뿌리 할착이 끝난 이후에 생장 및 수확기하고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정식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어린 식물 뿌리가 봄밭에 와서 뿌리를 뻗고 살기해서 발버둥 칠 겁니다. 그런데 뿌리를 뻗으려고 보니까 주변에 여러분 넣어놨던 테이프, 제대로 발효된 테이프가 있습니까? 부패성 테이프.
이런 퇴비가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는 화학비료, 이런 기비료, 화학비료를 많이 넣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작년에, 재작년에 계속적으로 넣어서 또 누적되어 있는 화학비료. 이런 것 때문에 식물이 뿌리를 활착 못하고 고생하다가 나중에는 병이 와버립니다. 작황이 좋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식하고 바로 이어서 물조로 줘요. 물조로. 한 두세 번 정도는 물조를 꿇고 다니면서 포기 간주해서 뿌리를 중심으로 해서 석이 쫙 밀착되도록 간주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하여간 좀 더 깊이 알고 싶으면서는 문의를 하든가 찾아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25말 500짜리 통에다가 뿌리 액비 1.5리터를 타서 포기 간주를 해주라 얘기했습니다. 이 뿌리 액비 주성분은요, 규산 등 미네랄과 이것을 발효를 시켰기 때문에 미생물과 효소 같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뿌리 금권의 비료 및 퇴비의 독소를 완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는 해촉가루가 들어가 있습니다. 해촉가루에는 오옥신, 지베릴린, 사이토킨, 식물의 3대 성장 호르몬이 들어있는 게 해촉가루입니다. 여기에 뿌리 밝은인 오옥신 호르몬이 들어있다 보니까 뿌리 밝은 촉진이 잘 되고 뿌리 활착이 잘 됩니다. 이렇게 기초작업을 우리는 해줘야 됩니다. 기초작업이 돼 있는 바탕에서 뿌리가 왕성하고 흡비력이 좋아야만이 이게 작물이 뿌리 양분 흡수를 잘해서 끝까지 건강에 자라는 기초 토대가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뿌리 활착을 하고 난 다음에 생장식입니다. 생장기 수확기기 600평 기준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수량과 크기 또는 검정 색상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활성액비를 만들어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란색 소가 띄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유황을 갖다가 뿌리 근권에 뿌려줘도요, 절대로 흡수할 수가 없습니다. 흡수할 수 있는 저분자 상태 또는 이온 상태, 나노입자 상태가 됐을 때 물에 녹아서 수용성, 이렇게 물의 수용성으로 돼서 물하고 같이 이동이 되고 토마토가 노랗게 변해갑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뭡니까? 발효를 시켜야 돼요. 유황 발효 액비를 만들어서 모여야 됩니다. 이에 대한 특허를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제가, 김현남인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유황 발효 액비를 특허를 받고 나서요, 이것을 10마를 한 토마토 농가에 줬습니다. 근데 이분이 내만 믿고 유황 발효 액비를 간주했더니 토마토가 다 노랗게 변해버렸어요. 그때 이게 짭짭이형 토마토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 노란색인 유황 발효 액비에다가 어떤 걸 탔을 때 된장색 토마토가 되지 고민을 엄청 했었습니다. 그것을 해결한 게 뭘로 해결했냐? 바로 해촉가루로 해결했습니다. 해촉가루가 검정색이잖아요. 검정색. 그래서 해촉가루를 녹여서 같이 공급을 해줬더니 바로 짭짭이형 토마토로 바뀌어버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찾아와서 이 방법을 적용을 하고 난 뒤에 아주 색깔도 희미하고 허옇고 그런 토마토도 바로 색상이 좋아지고 고가루 농산물로 팔아먹고 소문나서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선명한 색상을 나고 경도를 향상하기 위해서는 인산칼슘 액비가 참 중요하죠. 어떠신 분들은요, 선생님 제발 인산칼슘 액비 그 강의 안 하고 다니는 게 어떻겠습니까? 안 하고 다니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요 인산칼슘 액비 잘 써가지고 최고의 토마토를 만들고 있는데 다 공개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전화도 받을 정도로 인산칼슘을 활용을 잘하게 되면은 고가의 농산물로 생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걸 토대로 해서 우리가 600평에 사용하는 방법을 보겠습니다. 간주. 토마토는요, 거의 식물이라는 것은 뿌리를 통해서 95% 양분을 흡수하기 때문에 간주 쪽으로 점적을 쓰든가 분소를 주든가 과분기를 주든가 이 뿌리 쪽으로 공고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600평 기준에 했을 때 활성액비 1말, 유황 발효액비 1말, 그 다음에 인산칼슘 액비 반말 10리터. 이것을 주기적으로 사일성 토양 같은 경우는 뭐 3, 4일 간격으로 줘야 될 거고요. 점실성 토양은 일주일이라든가 열 간격으로 줘야 될 거고, 그건 토질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이렇게 공급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내가 당도를 더 올리고 싶어요. 작년보다 더 당도 좋은 토마토를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은 이게 액비를 줄 때 여기다가 막걸리 1말 600평당입니다. 막걸리 1말 뭐 한 2마리도 더 좋겠죠. 그 다음에 생당밀. 이제 우리가 액비 만들 때 넣은 당밀은요, 미생물 다 소유하기 때문에 당이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그게 많이 안 남습니다. 그래서 생당밀을 추가시켜줘야 됩니다. 이렇게 해주고.
뭐 더 좋게 당도를 빨리 올리는 방법도 또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또 여러분들이 당도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은 저한테 찾아오던가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은 또 기회가 되면은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발효를 시켜야 됩니다. 발효. 저분자 물질이 돼야만이 물에 녹아가지고 식물 체내로 흡수가 됩니다. 발효가 되지 않으면은 절대로 물에 녹아서 흡수 이행이 되지 않습니다. 화학적인 방법, 그건 자연 생태계 토양을 오염시키고 뿌리 식물도 생명력을 저하시키고 사람의 건강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화학비료까지도 다 가능한 발효를 시켜 넣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실온 발효기가 시중에는 많이 비싸죠. 제한 500만원, 1000만원, 센터에 가보게 되면 2, 3만 1000만원의 기기가 허다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걸 가지고 농사 지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농촌은요, 비가 오게 되면 습기가 많지요. 또 그 가물게 되면 먼지가 많지요. 기계 종류 금방금방 고장이 나버려요. 수백만 원짜리 기계 사놓고 쓰지도 못하고 창고에 이렇게 처박혀 있는 농가들이 한두 농가들이 아니에요. 참 컨설팅 한 번씩 가보게 되면 안타깝습니다. 액비 기계도요 2대, 3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안 쓰고 이걸 새롭게 만들어서 이걸로 가지고 다 액비를 발효시키고 있습니다. 자, FRP 통입니다. 가격이 더 싸요. 이게 중고통 가격 하게 되면은 하나에 10,000원, 15,000원 정도 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 이게 20mm 홀수, 25mm 뚫어야 됩니다. 홀수 구멍을 뚫으시고요. 20mm 배출구를 달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포기죠, 기포기. 기포기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림을 보시고 조립을 하면 되겠습니다. 천불점에 사가지고 이렇게 조립하면 되겠습니다. 히터기는 여러분들이요, 히터기하고, 선생님과는 제가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개발을 했습니다. 이미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저한테 문의하시면 택배를 더 보내주고, 아니면 한 번씩 와서 이런 거 구입해 가면서 교육도 받고, 교육장이 저희들이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실습 교육장, 이론 교육장. 이렇게 한번 방문해서 이렇게 발효시키는 것도 한번 보고 가는 게 좋지 않겠냐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기계를 만들고 난 다음에 이게 중앙에 히터기를 설치를 합니다. 이 안에는 물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안에는요. 히터기 설치하시고 그 다음에 기포기 작동하시고요. 위에 비닐을 씌워놨죠. 왜 비닐을 씌웠냐면요. 냄새가 위로 올라옵니다. 그럼 냄새는 가스 볼화작용에서 나타나는 게 냄새이기 때문에 가스가 계속적으로 이 전기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고장의 원인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고무바람 딱 묶어놨기 때문에 가스가 나갈 데가 없잖아요. 그러면 가스가 이 통로를 통해서 이렇게 빠져나와요. 그래서 여기 통에 물을 받아놨습니다. 1.8리터 병에다가 여기에 약간 담가놓게 되면 이 가스가 여기 나와서 여기서 녹아 들어갑니다. 그래서 냄새가 그렇게 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액비 발효기를 우리가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 기계도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되면 잘 모를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저희 농장에 직접 와서 현장을 보고 또 설명도 듣고 교육도 받고 이렇게 가면 좋지 않겠나 제 생각입니다. 이 기계를 가지고는 다양한 게 할 수 있습니다. 액비도 만들지만은 각종 미실들도 배양하고 다양하게 우리가 이 기계 하나 가지고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토마토 재배하는데 필요한 액비 몇 가지를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액비가 바로 뿌리 액비가 되겠습니다. 뿌리 발근을 촉진시키고 뿌리 주변의 독소를 제거시켜서 양분화시켜주고 뿌리 환경 개선을 하는 액비가 이 뿌리 액비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구체적인 내용은 한번 시간이 그렇게 설명하다 보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 설명을 하게 되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한번 읽어보시고 2번 보고 3번 보고 4번 보고 자주 보시게 되면 여러분 걸로 넣은 지식과 기술로 자꾸 배워서 활용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주 원료가 맥반석입니다. 맥반석. 목초액에다가 맥반석을 녹이게 되면요 한 10% 20%는 녹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 목초액에다가 펄빅산 한 2kg를 넣고 저어줍니다. 그래서 고농도, 고농축의 유기산으로 만드는 거죠. 땅에 있는 흙이 강물질이잖아요. 그 흙을 녹일 수 있는 물질이 바로 이게 유기산입니다. 유기산의 대표적인 게 펄빅산입니다. 그래서 이 펄빅산이 꾸준하게 공급을 해주면 땅에 있는 강물질인 흙이 녹아서 식물이 흡수할 수 있는 미네랄로 변해나갑니다. 그래서 이 목초액에도 물론 유기산이 들어있습니다만 농도가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펄빅산 넣고 고농도 유기산을 만들고 여기다 맥반석을 먼저 10kg 넣고 저어주고
또 시커를 넣고 저어주고 이렇게 녹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해초가루도 마찬가지로 해초가루는 한 번에 넣기는 원고가 되어버립니다. 조금씩 넣으면서 저어주면 되겠습니다. 같이 해초가루 여기서 녹이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이제 통에다 넣으시고요. 그 다음에 당밀이 15L 필요합니다. 당밀로 15L 넣으시고 그 다음에 이스트, 그 다음에 방석류입니다. 방석류. 우리가 뿌리 쪽에는 선충이라든가 각종 병이 오는데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방석류이 많아야 됩니다. 그래서 대게, 영덕대게, 대게가루하고 방석류를 별도로 첨가시켜서 넣으면은 그런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종합균 이렇게 놓고 발효를 시키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발효 방법은요. 자, 통에다가 물을 반통 받습니다. 그 다음에 목초액과 펄백산을 넣고 교반을 하는 거죠. 여기 맥반석을 넣고 교반을 하는데 이걸 교반하고 나서 바로 통에다 넣지 마시고 한 5시간 정도 이게 일하다가 와서 한 번씩 저어주고 일하다가 한 번씩 저어주고 그렇게 해서 최소한 5시간 정도 하루 정도 지나면 더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잘 녹아 있는 상태가 되니까요. 그 다음에 해초가루도 녹이시고요. 이렇게 해서 통에 넣습니다. 그 다음에 당밀도 넣고 물을 80% 채우고 온도는 한 45 내지 55도 설정하시고요. 50도 정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물의 온도가 30도나 35도가 되겠습니다. 기포기는 계속 작동하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타이머를 꼽아가지고 1시간 작동, 30분 작동, 1시간 쉬는 거 그렇게 해도 되기는 돼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미생물 활성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발효시키고 나서 마지막 날 정도를 해준다든가 아니면 미생물 배양할 때는 그게 타이머를 좀 설정해 주는 게 좋습니다. 예. 구체적인 것은 설명을 들으시려면 한번 방문하면 좋고요. 자, 그래서 그 다음날 돼서 둘째 날 됐을 때 첫날은 물이 차갑죠. 물질에 독성이 있죠. 그래서 미생물 넣으면 안 됩니다. 둘째 날 물이 따뜻해지고 독소가 빠졌을 때 이때 이제 미생물을 넣고 3일간 더 발효하면 되겠습니다. 발효기간은 3일에서 5일 정도 걸리고요. 건갈색과 구리한 향이 나겠습니다. 이렇게 맥반석을 이렇게 녹이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파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활성액비 만드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토마토는 활성액비가 아주 중요해요. 수랑 크기, 어때요? 색상, 검정색을 얘기하는 색상, 그 다음에 항상 가리. 이게 다 영향을 미쳐주기 때문에 활성액비가 토마토는 아주 중요합니다. 자, 20날 발효시키는데 아미노산이 20kg 한 포 들어갑니다. 해초가루 10kg를 조금씩 넣으면서 녹이라 했죠. 해초가루 녹여서 넣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항산가리 20kg를 넣습니다. 항산가리를 녹여서 넣으려면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통에다 발효해서 넣고 저어주면서 납작한 갱을 하면서 저어주고 기포기 틀어놓게 되면 서서히 녹아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당밀이 15L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생물 둘째 날 넣는다 했습니다. 방송균 2kg. 그 다음에 이스트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추가로 물질 1분의 효소. 이 물질들을 빨리빨리 분해시켜주는 데는 물질 1분의 효소가 들어갔을 때 아주 고농축의 액비가 되고요. 아주 좋은 액비가 됩니다. 그래서 물질 1분의 효소를 200g 넣고 이렇게 해서 발효하면 되겠습니다. 간주하는 방법은요. 600평에 한 말 정도.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연면살법. 활성액비는요. 연면살법도 많이 합니다. 연면살법 할 때 25말 1.5L 넣고 이렇게 연면살법하면 되겠습니다. 자, 발효 방법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참고로 한번 읽어보면서 계속 봐야 됩니다. 반복해서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여러분 기술화 시키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할차기후 수학기까지 연면살포내지 뿌리간주, 주로 뿌리간주 위주로 하라 했습니다. 이제 연면살포 할 때는 25말 1.5L, 토양과질 할 때는 25마리 한 2리터 정도 하는데 600평당 하면은 한 말 정도 들어간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채류 같은 과일 종류는요, 영양생장이, 비위대기, 착색에 따라주고 이렇게 액비를 쓰는 방법이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토질에 따라서 여러분들도 이런 것들을 작물 상태를 보고 토질과 작물 상태를 보고 적절하게 잘 혼합해서 사용하시 바라겠습니다. 이 토마토가 바로 짭짭이의 토마토입니다. 이분도 토마토를 생산을 제대로 못했는데 저희 지도를 받고 나서 정말로 맛있는 토마토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남들보다 배 이상 높은 가격을 받아서 가격 토마토 끝물까지도 물건이 좋습니다. 그래서 금방 일어서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이런 기술을 잘 적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유황 발효액비 만드는 방법에 관계된데요. 유황 발효액비도 우리가 뭐 똑같습니다. 55도 정도 하고요. 기포 계속 작동시켜 쓰고 아항산가스 항화수소를 제거시키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둘째 날 됐을 때 그때 이제 미생물을 첨가시키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발효기간은 이제 유황은 좀 더 아항산가스 항화수소가 빠져나가야 되기 때문에 7 내지 10일 정도 발효시키면 됩니다. 색상은 이제 한갈색이 나고 구리한 냄새가 나게 되겠습니다. 액만 따라서 보관하시고요. 유황 발효액비, 뭐 조기 수확을 하고 싶으시면은 유황 발효액비, 인산가리, 붕산 이걸 꾸준하게 살포하면 좋고요. 수확을 좀 늦추고자 하는 황산 마그네슘을 염산살포 간주로 많이 하면 좀 늦춰주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유황 토마토, 유황이 노랗죠. 토마토가 유황 발효액비를 꾸준하게 공급함으로써 이렇게 노란 이 색깔이 이렇게 노래야만 끝물까지 무건이 좋습니다. 그래서 유황 발효액비는 활착 이후부터 수확 끝날 때까지 꾸준하게 공급하면 되겠습니다. 뿌리액비, 뿌리 쪽으로 해서 공급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산칼슘 액비 만드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인산칼슘은 착색, 그 다음에 경도 향상, 그러면 색깔이 선명하게 나옵니다. 선명한 색상. 안에 보면은 이제 국물망도 보일 정도가 선명한 토마토. 그 다음에 단단합니다. 단단해. 경도가 좋아집니다. 그래서 착색 증진, 경도 향상을 냈습니다. 자, 구체적인 내용 한번 읽어보시고요. 원료, 인산칼슘, 식품첨가용입니다. 인산칼슘 25kg를, 인산액은 뭐, 한 2리터만 넣으면 됩니다. 먼저, 큰 바켓에다가 물을 먼저 한 말 정도 부으시고, 그 물에다가 인산칼슘 25kg를 붓고, 인산액은 1리터만 넣으면 됩니다. 항상 작업할 때는 마스크를 끼우고 작업을 하십니다. 독성가스가 나오기 때문에, 인산액을 1리터 넣고 이렇게 저어주게 되면 서서히 풀쭉같이 이렇게 녹아 들어갑니다. 이것도 급하게 하지 마시고 좀 녹여서 넣다 보면 뻑뻑해집니다. 뻑뻑하면 물을 한 바가지 넣고 저어주고 그렇게 해서 한 5시간 정도 후에 뭐 일 보시다 한 번씩 저어주고 그렇게 해서 5시간 이후 아니면 하루 후에 이렇게 녹인 상태 것을 여기다가 물을 붓고 그 다음에 당밀 넣으시고요. 미생물 넣고 발효시키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히터기하고 기포기를 작동시키시고요. 이렇게 해서 약 3일 정도 발효시키게 되면 3일에서 4일 정도 발효시키게 되면 거의 됩니다. 그래서 사용하는 방법은 착식기 전에는 물 500리터에 인산칼슘 500cc 착식기에는 1 내지 2.5리터 넣었습니다. 근데 이제 600평 기준으로 했을 때 토마토 같은 경우에는 보통 반말 10리터 정도 탄다고 앞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를 하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토마토를 당도 착색 경도를 향상하는 방법의 설명을 드렸습니다. 좀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짧은 시간 속에 몇 가지 키포인트, 중심적인 내용만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좀 더 깊이 배우고 싶고 기술을 터득하고 싶은 분들은 여기 전화번호 있죠? 저희 사무실입니다. 저도 이제 농사를 지으면서 연구를 하고 있고 교육장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농사를 지으면서 연구하고 또 개발하고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이상 오늘 토마토 관련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